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돼 지역 경제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 이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중앙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차량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해마다 3,0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우조선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 경제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회복에 따른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조가 끝났지만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드릴십. 받아야 할 돈이 1조 원으로 대우조선의 금고가 그만큼 빈 겁니다. 당장 다음 달 갚아야 할 회사채가 4,400억 원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걱정이 컸던 곳은 협력사들.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 등 4만 명의 생계가 달렸다며 국회에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주 잔량 100여 척을 정상 건조하기 위한 자금 지원 결정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분을 갚아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앞서 시중은행 등이 손실 분담에 합의해야 합니다. 자구안 이행에 따라 지역 경제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도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어제 시민을 살린다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험이 사라져 조만간 추가 수주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수년 내 경영 정상화 기대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우조선에 모두 7조 원가량이 지원되면서 국민 혈세가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도산에 따른 59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피하자는 건데 대우조선이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회계 조작과 배임, 직원 횡령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대우조선.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미 3조 8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향후 부족 자금이 최대 5조 1천억 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이번에 지원 결정된 2조 9천억 원을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규 수주 성과가 있어야 하고 빠른 자구안 이행도 필요합니다.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 부문을 사실상 정리하는 등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이어가 지난해 기록한 12조 원대 매출 규모를 향후 7조 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대형 조선소 빅3가 경쟁력 높은 분야로 집중하는 조선산업 재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경쟁을 좀 펴하면서 세계 시장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TX 조선의 경우 지원된 4조 5천억 원 가운데 3조 원 이상이 채무 갚는 데 쓰여 자금 지원 효과가 반감됐는데 이 같은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세무제 조정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STX 때 있었던 그런 문제를 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대우조선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주인을 찾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남 도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0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겠다고 거듭 밝힌 이후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지사는 대선 출마든 지사직 사퇴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상남도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도의회 의장에게 사퇴를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하도록 명령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후보가 된다면 즉각적인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보궐선거를 만약에 무산시키려 한다면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막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도정 공백을 넘어서 도정 농단이고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이름 지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행정부지사가 선관위에 사퇴 통보를 늦게 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고의적인 사퇴 지연 통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폭행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벌이 강화돼도 해마다 3천 건이 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 앞을 대형 화물차가 가로막습니다. 곧이어 화물차 운전자가 승객 틈을 비집고 버스에 오르더니 버스 기사를 때릴 듯 위협합니다. 급기야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가 하면 손목을 비튼 뒤 마음대로 기계를 조작해 도로 한가운데서 문을 열고 내립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제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들이 흔들리면서 그때 가드레일도 들이박을 뻔하고 그 승객들이 뒤에서 소리 지르고.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 했지만 버스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버스는 당시에도 이렇게 승객의 승하차가 많아서 승객 20여 명의 안전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해마다 3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됐지만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 폭행 사건과 차별화 두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5살 황 모 씨를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해마다 이른봄이 되면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이 농가에서는 짭짤한 소득원이 됐는데요.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이 나오면서도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은 신나무가 새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신나무 천연님. 울창한 나무 밑동마다 구멍을 뚫고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일종인 신나무는 조경나무로 유명하지만 수액 자원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신나무에서도 고로쇠처럼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신나무 수액은 고로쇠 나무보다 칼륨 함량이 2배 높지만 나트륨 함량은 고로쇠 나무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수액 생산량이 고로쇠 나무보다 2배가량 많아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한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가 출수가 된다고 치면 신나무 수액은 평균 한 4리터 정도의 수액을 유출해내니까 2배에서 4배 정도가. 이미 미국 등에서는 신나무 수액으로 시럽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신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심은 지 8년 정도면 이렇게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신나무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256명의 평균 재산은 6억 4,6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총액 상위자는 고성군 의회 강영봉 의원 66억 2천만 원, 진주시 의회 정영재 부회장 59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는 나동현 양산시장 65억 원, 임창호 함양군수 44억 5천만 원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산 총액은 20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4.1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접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남해와 김해, 양산 등 8개 시군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4.12 재보궐선거에서 양산 제1선거구와 남해군 도의원 재보궐선거구가, 김해시와 거제, 함안군 등에서는 8명의 시군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김해시의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